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명한 파키스탄에서 최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국가의 총리가 대한민국 기술진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오직 대한민국만이 이룩한 쾌거입니다. 더욱이 파키스탄 시민들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감동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서술자로서 시청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격려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역을 아래 댓글에 기재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감동적인 서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카심 알리이며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2대째 감자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농지에서 저희 5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감자 농사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감자는 쌀, 밀, 사탕수수 다음으로 중요한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재배에 필수적인 씨감자의 98%를 매년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봄이 되면 저는 마을 농업협동조합에 가서 값비싼 수입 씨감자를 구매해야 했지만 가격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운송되는 과정에서 상하거나 병충해에 취약하여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해도 심었던 씨감자의 절반 이상이 병에 걸려 부패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수확량은 형편없으니 언제까지 이러한 고난을 감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20년 어느 날 마을 이장님께서 중대한 소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피아라는 명칭의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 같은 가난한 나라의 농민을 돕고자 할까요? 저의 형 아흐마드 알리 역시 비슷한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 헛된 기대를 하지 마라. 어차피 말뿐일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감이 싹 텄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으나 기술이 발달한 국가라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우리의 씨감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마을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저는 조경래 박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조경래 박사님은 진심 어린 태도로 우리의 어려움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하면 무병, 우빙,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농업 방식이 완전히 혁신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첨단 기술이 파키스탄의 환경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까요? 마을 씨감자 유통조합의 조합장인 나빌 하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희망은 버려라. 외국 기술이 우리 땅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나빌 하산은 수십 년간 외국 씨감자 수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인물이었기에 한국 기술의 성공은 자신의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므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감자밭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 우리 가족의 삶이 정말 개선될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기술이 진정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때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놀라운 여정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1년 봄, 드디어 한국의 수경재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조경래 박사님께서 우리 마을에 소규모 실험 농장을 구축해 주셨습니다. 처음 그 시설을 보았을 때 저는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흙이 아닌 물에서 감자가 자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에서 어떻게 감자가 성장하며 뿌리가 부패하지는 않나요? 조경래 박사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에어로포닉스라는 기술입니다. 뿌리를 공기 중에 두고 영양분을 안개 형태로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 대비 6배 이상 많은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6배라는 수치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농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또 카시말리가 이상한 짓을 하는군. 감자에 물만 먹여서 되겠나? 외국 사람들 말만 믿고 재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특히 형 아흐마드 알리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카심, 정신 차려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고수해온 방식을 버리고 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형, 단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봐요. 혹시라도 정말 효과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헛된 꿈 때문에 집안이 몰락할 수도 있어. 형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집안 분위기 또한 침체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이처럼 가난한 농사만 지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을 회의에서도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카심은 왜 우리의 전통 방식을 무시하는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사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그때 나빌 하산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수입 씨감자를 단체로 구매하면 30% 할인해 주겠다는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 할인이라는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카심 씨는 당연히 참여하지 않으시겠죠. 한국 기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나빌 하산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극도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나 잘못된 일일까요? 그날 밤 조경래 박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카심 씨, 힘드시죠? 박사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혁신은 언제나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국 역시 60년 전에는 파키스탄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현재의 발전은 모두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조금이나마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60년 만에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사님, 저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카심 씨의 열정이 결합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홀로 수경 재배시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시설에 가서 영양분을 점검하고 온도와 습도를 세밀하게 조절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신비로운 기술이 정말로 효과를 발휘할지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2021년 여름, 파키스탄에 기록적인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몬순 시즌이었지만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우리 마을 농지의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웃 농가들의 감자밭은 모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도
이러한 규모의 홍수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했어. 시감자도 전부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을 사람들의 탄식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로 재배하고 있던 시감자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수경 재배 시설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라 외부 오염 물질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카심, 내 감자들은 어떻게 된 거니?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제 시설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물난리가 나도 멀쩡하다니. 마을 사람들이 한국 기술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빌 하산은 이 상황이 달갑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이상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외국 기술, 우리 기후에 부적합, 한국 시감자, 파키스탄 토양과 맞지 않을 위험성 기사를 읽어보니 나빌 하산이 기자에게 제공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오히려 홍수에도 살아남은 것이 한국 기술인데 정반대로 써놓았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파키스탄 농업청에서 한국 기술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카심 때문에 우리 마을이 실험장이 되어버렸어. 외국 기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다시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간신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나빌 하산의 방해 공작으로 모든 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경래 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카심 씨,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에서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팀이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겨우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박사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현장의 실제 결과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제로 효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며칠 후 파키스탄 농업연구청의 실사단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나빌 하산도 동행했습니다. 실사단이 제 시설을 둘러볼 때 나빌 하산은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좋았던 것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전통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실사단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한국 기술은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홍수에도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저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이러한 가난한 농사만 지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진정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왜 모두가 반대하는 것일까요? 실사단은 아무런 언급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감자밭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실사단이 다녀간 지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빌 하산이 기자회견을 열어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카심 알리라는 농부가 마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맹신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 농업의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나빌 하산의 발언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많은 사람이 나빌 하산의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심이 우리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이제 우리까지 미친 농부들로 알려지게 됐잖아. 심지어 사람들이 제 집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형 아흐마드 알리는 완전히 격분해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우리 가족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모두 내 책임이야. 가족들마저 저를 원망하는 듯하여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재배한 시감자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 정말 헛된 꿈을 꾼 것일까? 감자꽃들이 하얗게 만개해 있는 것을 보니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창출했는데 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요? 그때 조경래 박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카심 씨, 힘드시죠? 박사님, 저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든 혁신에는 이러한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여 년 전 우리도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할 때 많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니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카심 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우리 스마트팜 시설을 견학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직접 보시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런 먼 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가능한가요? 코피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민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카심 씨 같은 분들을 위한 과정이죠. 그날 밤, 저는 설레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직접 가서 그들의 첨단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죠? 마을 사람들이 더 비난하면 어떻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자꽃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어. 2021년 10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공항부터가 너무나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농업 기술이 나왔을까?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처음 보았을 때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연구단지에 최첨단 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를 돕고자 하다니.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스마트팜 시설이었습니다. 온도, 습도, 영양분이 모두 컴퓨터로 자동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카심 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키스탄에 보급하려는 기술입니다. 안내해 주시는 연구원분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감자가 흙이 아닌 공중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에어로포닉스 기술입니다. 뿌리에 영양분을 직접 분무해주는 방식입니다. 병충해 위험이 거의 없으며 생산량도 6배 이상 증대됩니다. 6배라는 숫자를 다시 들으니 가슴이 고동쳤습니다. 만약 우리 농장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정말 꿈같은 일일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나요? 우리도 60년 전에는 가난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로 지금의 기술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니. 스마트팜 단지를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카심 씨, 이 기술이 파키스탄에서도 성공하려면 현지화가 중요합니다. 현지화요? 파키스탄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경래 박사님 같은 분이 직접 파키스탄에 가서 연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맞춤형으로 개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정성까지 들여주시다니. 가장 놀라운 순간은 자동화 저장 시설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수확한 시감자들이 완벽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되고 있었거든요. 우리 파키스탄에서는 저장 문제 때문에 시감자가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고 기술도 함께 전수해 드리는 것입니다. 생산부터 보관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있다니. 연수 마지막 날,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심 씨, 한국의 기술이 파키스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술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카심 씨 같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섭니다. 한국 기술로 우리 농업을 혁신시키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따뜻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만큼이나 말입니다. 2022년 봄,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조경래 박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감자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에어로포닉스 시설을 설치하고 무병 시감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온도, 습도, 영양분 농도를 매일 점검하고 기록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담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갔습니다. 카심 씨, 파키스탄 기후에 맞게 영양분 농도를 조금 높여보세요. 온도도 2도 정도 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세심한 조언 덕분에 시스템은 점차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수확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에어로포닉스 시설에서 자란 시감자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시감자가 무려 55개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8개 정도밖에 얻을 수 없었는데 정말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시감자가 병충해 없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 순간 저는 감격에 벅찼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제로 우리 땅에서 이러한 기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직접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카심, 이게 정말 네가 키운 시감자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 병충해도 전혀 없네. 이웃 농부 라시드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심, 나도 이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물론이죠. 조경래 박사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코피아 센터에서는 농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참여했지만
제 성과를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마을에서만 20만 개 이상의 무병 시감자가 생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빌 하산은 여전히 방해 공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가능한 거야. 보조금이 끊기면 망할 거라고. 한국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결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2022년 말 파키스탄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농장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농림부 장관님이 직접 방문하여 격려해 주셨습니다. 카심 농부의 노력으로 파키스탄 농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 기술과 제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형 아흐마드 알리도 이제는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카심, 네가 옳았어. 처음에 반대해서 미안했다. 형, 이해합니다. 누구나 변화를 수용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마을에서의 제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시감자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수입도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조경래 박사님 같은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무병 시감자 프로젝트를 국책 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총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고 한국과 파키스탄이 250만 달러씩 분담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청년 농부 컨퍼런스에서 제가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농부가 연사라니요. 하지만 조경래 박사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카심 씨의 경험이 다른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컨퍼런스 당일 전국에서 모인 500명의 농민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입 시감자 때문에 부채만 늘어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이 정말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기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의 코피아 프로그램은 다른 지원과 다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박수 소리가 정말 컸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심 씨, 우리 지역에도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2023년 중반부터는 한국 기술이 시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축산업에도 한국의 젖소 개량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우수한 젖소 전객을 들여와 품종 개량을 진행하고 사료 작물도 파키스탄 환경에 맞게 개발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은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군요. 조경래 박사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도 60년 전에는 파키스탄과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온 결과입니다. 가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형 아흐마드 알리가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함께 농사를 짓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카심,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네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야. 형, 지난 일은 모두 잊어요. 이제 함께 더 큰 꿈을 꾸어봐요. 마을 어르신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심이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네가 나라를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2023년 말 파키스탄 전체 시감자 자급률이 30%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2%에 불과했는데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코피아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 역시 작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래 박사님과 함께 감자밭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카심 씨,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5년 3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파키스탄 농업연구청에서 코피아 무병씨 감자 종합생산단지 중공식이 열렸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님께서 직접 참석하신 것입니다. 3.2 헥타르 규모의 거대한 스마트팜 시설을 보면서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수경재배 온실, 증식용 망실하우스, 자동화 저온 저장고까지 완벽한 최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카심 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용기 있는 도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조경래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작은 실험 농장에서 시작한 일이 이처럼 거대한 결실을 맺다니요. 중공식에서 쉐바즈 샤리프 총리님께서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무병 감자 종합 생산 단지 준공은 파키스탄 농업 발전에 지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리님께서 한국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님께 깊이 고개를 숙이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다른 나라 기술진에게 이토록 감사를 표하다니요. 권재한 청장님도 감동적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굳건한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양국의 농업기술 협력을 지속하여 파키스탄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날 발표된 통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160톤 이상의 시감자가 배포되었고 1,000명 이상의 농민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연간 16만 톤까지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이는 파키스탄 전체 시감자 소유량의 30%들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저도 소감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선진 기술을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 시감자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 가족들과의 갈등, 나빌 하산의 방해 공작까지.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중공식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키스탄 농업청에서 저를 농업기술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심 씨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미친 농부라고 불렸던 제가 이제는 국가자문위원이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코피아 프로그램은 22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의 성공 사례가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케냐 등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전 세계 농업 발전의 선도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더욱 감동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농업기술대전 다짠에 초청받아 제 경험을 발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게 되다니요. 조경래 박사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감자밭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에서 무병 씨감자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마을 청년들이 저에게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형 아흐마드 알리와 함께 더 큰 농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의 씨감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마을을,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코피아는 이제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 카시말리도 그 감동의 작은 증인이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의 K9 자주포 바지라 마저라를 둘러싸고 미국 펜타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미국 M1 공구 팔라딘을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은 CNN과 CNBC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자국의 주력 무기 대신 한국산 자주포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16일 만에 카슈미르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은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나토 군사 전략 분석관들조차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아시아산이라며 경시하던 무기가 이제 세계 최고 방산업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여성 분석가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토 군사전략 분석가 클라라 베넷. 그녀는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들의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서술자로서 시청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격려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기록해 주십시오.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폭발음과 비명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끔찍한 장면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카슈미르 파감의 시장 광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 비적환이 되었습니다. 피 묻은 얼굴들,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파편으로 가득 찬 바닥. 나토 상황실의 정적 속에서 21명 사망, 17명 부상이라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2025년 4월 22일 테러가 평화의 가면을 벗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클라라,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 데이비드의 물음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클라라 베넷, 나토 군사전략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 MIT에서 정치학과 국제안보학을 전공했죠. 나토에 합류한 지 이제 5년째로 주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군사 상황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냉철하고 분석적이라고 평가하지만 현장 상황에 대한 직관도 나름 자부심을 느낄 만합니다.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움켜쥔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즐기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이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상황실에는 분석관들이 신속하게 모여들었고 위성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인도가 모든 책임을 파키스탄에 전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심각해질 수 있겠는데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카고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기로 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클라라, 막스 리들 본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높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토 무기체계 분석본부장 막스 리들은 이미 도착하여 자료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클라라, 인도군 배치 상황을 분석해 주세요. 차가운 목소리로 리들 본부장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열고 위성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것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K9 바지라로군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제 말에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인도가 한국제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다고요? 리들 본부장의 눈썹이 치솟았습니다. 네, 카슈미르 최전선에 K9 바지라가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인도가 2017년에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있던 알렉스 브루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소속인 알렉스는 항상 현장 중심의 분석을 강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소식이겠군. K9 바지라는 한국이 개발한 155필터머 자주포 맞죠? 리들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산악지대에서도 안정적인 타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K9 바지라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 발사, 명중률은 평균 90% 이상입니다. 리들 본부장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이라고요? 네, 특히 험난한 지형에서도 정확도가 저하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실전에 배치될 정도라니.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알렉스 브루스가 다가왔습니다. 인도가 K9 바지라를 신뢰하고 있나 보네. 알렉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그 성능이 검증되겠죠. 저는 무심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데이터를 더 수집해야겠어요. 자리로 돌아와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지형을 뒤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토 상황실은 다음 날 아침부터 더욱 높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카슈미르 국경 지역의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파키스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상을 확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산 SH-755 자주포군요. 제 말에 주변 동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규모로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SH-845 자주포로 인도의 K9 바질에 맞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두 무기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SH-1 필소는 차륜형이라 기동성은 우수하지만 화면을 넘기며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알렉스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산악지대에서의 명중률은 K9 바지라보다 현저히 낮아요.
하지만 SH-15도 최대 사거리는 40km로 K9과 동일합니다. 사거리는 같지만 분당 발사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K1 양은 분당 최대 6발, SH-15는 4발이죠. 알렉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카슈미르와 같은 산악 지형에서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기동성보다 정확한 타격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고 리들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리들 본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실시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파키스탄이 라인 오브 컨트롤, 라인 오브 컨트롤, LOC를 따라 SH-1 구조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위성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SH-1 차지보가 차륜을 굴리며 이동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클라라, K9의 바지라에 실전 기록이 있습니까? 리들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인도가 도입한 이후에 훈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자료를 찾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40km 사거리에서 9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전과 훈련은 다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우기와 안개가 많은 조건에서도 정확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브루스 씨, 개인적 견해는 자제해 주십시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리들 본부장이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카슈미르 지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고도 3,000m 이상의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급격한 고도 변화와 날씨 변화가 심한 지역이죠. 리들 본부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기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데이터만 놓고 보면 K9 바지라가 이러한 환경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저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상황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다가올 교전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나갔습니다. 계속 상황을 주시하세요. 저는 화면에 띄워진 K9 바지라의 이미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강철 거인이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클라라, 이번 분석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무기체계의 실전 검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K9 바지라가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를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월 30일 카슈미르 전선에서 첫 대규모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나토 상황실은 실시간 보고로 술렁였습니다. 라인 오브 컨트롤 주변에서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보 장교의 보고에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열감지 위성 영상에는 연속적인 발사 지점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K9 바지라의 위치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략 30km 떨어진 지점을 타격하고 있네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가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포탄 궤적이 거의 완벽합니다. 저는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명중률을 계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사된 36발 중 34발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94.3%의 명중률입니다.
리들 본부장도 이제는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개가 심한 상황에서 이 정도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스크린을 넘기자 이번에는 파키스탄의 SH-13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SH-175는 현재 40발 중 8발 명중 70%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를 비교하며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카슈미르의 험준한 지형이 SH-95의 성능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갑자기 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통신 담당자가 알렸습니다. 인도군 라울 샤르마 대령이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큰 화면에 라울 샤르마 대령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에서는 강한이 폭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토 여러분, 현장에서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라울 샤르마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K9 바지라가 우리의 기대 이상입니다. 카메라가 회전하자 멀리 배치된 K9 자주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라울 샤르마 대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산악 지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화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연속 발사 상황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의 명중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울 샤르마 대령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96% 이상입니다. 특히 파키스탄 SH-15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여 그들의 대응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켰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명중률은 실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날씨 조건은 어떤가요? 라울 샤르마 대령이 답했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심했고 지금은 간헐적인 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K9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이러한 조건을 완벽히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포성이 들렸고 라울 샤르마 대령의 뒤편에서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라울 샤르마 대령이 잠시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 구역에 SH-115가 최소 12문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K9 바지라의 정확한 대포병 사격으로 이미 절반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알렉스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클라라, 이건 우리가 예상한 수치보다 훨씬 높은데요. 저 역시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실전에서 이러한 성능은 거의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라울 샤르마 대령과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즉시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른 자주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M109 팔라딘, 독일의 PGH 5000, 프랑스의 카이사르 등 다른 자주포의 실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제 데이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지형과 기상 조건에서 K9 바지라의 명중률이 15% 더 높습니다. 이 분석을 확장하여 공식 보고서로 작성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국 방산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K9 바질에 대한 더 상세한 기술 정보가 필요합니다. 리들 본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승인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요청을 보내세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방산기술 전략가 박주현 씨와 첫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베넷 분석관님, K9 바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현 전략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카슈미르에서의 데이터가 인상적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K9 바지라는 산악 지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박주현 전략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인도 버전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더욱
극한 환경에 최적화되었죠. 추가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물론이죠. 보안 채널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K9 바지라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게 되었고 한국 방위산업이 이룬 기술적 성취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나토 본부에 전해졌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발표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오늘 오후 5시부터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파키스탄이 이렇게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알렉스가 저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비공식 정보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태블릿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K9 바지라의 전진 배치 해제가 협정 조건.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알렉스를 쳐다봤습니다. 확인된 정보인가요? 알렉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이 K9 바지라의 화력을 견디지 못해 협상장에 나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공식 휴전 협정문을 열어보았지만 K9 바질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없네요. 알렉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통신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라울 샤르마 대령과의 연결이 준비되었습니다. 큰 스크린에 라울 샤르마 대령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나토 여러분, 상황 공유를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라울 샤르마 대령이 시작했습니다. 휴전이 발표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인 교전이 있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파키스탄 측에서 휴전을 위반하고 있나요? 라울 샤르마 대령이 답했습니다. 네, 라조리와 아크누르 지역에서 폭격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K9 바지라의 정확한 대응 사격으로 곧 잠잠해질 겁니다. 휴전 협정에 K9 바지라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라울 샤르마 대령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파키스탄 측에서 K9 바지라의 전진 배치 철수를 강력히 요청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의 성능이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됐나 보네요. 베넷 분석관님, 우리 부대의 K9 바지라는 이번 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울 샤르마 대령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총 458발의 포탄 중 4339발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96%의 명중률이네요. 네. 그리고 기계적 고장이나 유지보수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라울 샤르마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리들 본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클라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K9 바지라가 이번 휴전에 숨겨진 핵심 요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리들 본부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데이터를 보면 SH-14와의 교전에서 K9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신속하게 협상장에 나온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에서 K9 바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DC에서 방산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라라, 당신이 나토 대표로 참석했으면 합니다. 제가요? 네. K9 바지라 데이터를 가장 잘 분석한 사람이 당신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만들어낸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스리나가르에서는 여전히 폭발음이 들린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휴전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K9 바지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브뤼셀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동안 검토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워싱턴 DC의 분위기는 브뤼셀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따스한 5월의 햇살이 펜타곤 건물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펜타곤으로 향하는 길, 저는 다시 한번 발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자 알렉스 브루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비행은 어땠어요? 알렉스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자료 검토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렉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참석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도 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알렉스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K9 바지라의 성능이 DC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게 관심이 높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알렉스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카슈미르 분쟁에서의 활약이 펜타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우리 M109 팔라딘과의 비교 검토가 활발합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의 주력 자주포와 비교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성들부터 정장 차림의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알렉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나토 군사전략 분석가 클라라 베넷입니다.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방산 담당 부차관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최근 카슈미르에서 K9 바지라의 성능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스크린에 K9 바지라의 이미지가 띄워졌습니다. 베넷 분석관님, 나토의 분석 결과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준비한 자료를 열었습니다. 카슈미르 작전에서 K9 바지라는 96%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는 SH-15의 70%, 그리고 유사한 환경에서 M109 팔라딘의 평균 85% 명중률과 비교할 때 매우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방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악천후와 고산지대에서도 이 정확도가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자동 장전 메커니즘의 신뢰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육군 장성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베넷 분석관님, M109 팔라딘과 K9 바지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격 통제 시스템의 정확성과 안정성. 둘째, 자동 장전 시스템의 효율성으로 인한 분당 발사 속도에서의 우위. 셋째, 험준한 지형에서의 기동성과 안정성입니다. 방산업체 대표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K9이 상당히 경쟁력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로는 유지보수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록히드 마틴의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과 기술 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방산 기업들은 협력에 개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실제로 박주현 전략가와의 대화에서 그러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펜타곤 카페테리아에서 알렉스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클라라. 알렉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냥 데이터를 보여준 것뿐이에요. 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알렉스가 웃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네요. 방금 부차관보가 K9 바지라의 공식 검토를 지시했대요.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미군 도입 가능성까지 포함해서요. 알렉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클라라, 당신의 분석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 국방부의 공식 검토 대상이 되다니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음 날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나토 비공개 브리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K9 바지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나토 본부에서 열릴 비공개 브리핑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막스 리들 본부장이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클라라, 워싱턴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리들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네, 예상보다 관심이 컸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K9 바지라 분석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는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발표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토 본부 대회의실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성들과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클라라 베넷 분석관이 K9 바지라의 실전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카슈미르 분쟁에서 K9 바지라의 실전 성능에 관한 것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9 바지라는 한국이 개발한 155mm 자주포로 인도가 2017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기본 정보를 간략히 설명한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K9 바지라는 총 사보 50발의 포탄 중 삭세 3 미발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데이터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는 96%의 명중률로 현대전에서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악천후와 산악 지형에서도 이 정확도가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비교를 위해 동일 조건에서 SH-15의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SH-15소의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SH-15는 평균 70%의 명중률을 보였으며 특히 안개가 심한 날은 50%까지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K9 바지라와 우리의 카이사르 C24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카이사르는 우수한 자주포이지만 산악지역형에서는 K9보다 약 8% 낮은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독일 대표도 질문했습니다. PZH-2000과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PZH-2000은 훌륭한 성능을 갖췄지만 지속 발사 상황에서 K9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70발 이상 연속 발사 시 K9은 명중률 저하가 거의 없었지만 PZH-2000은 약 5%의 저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K9 바지라의 기술적 특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자동 장전 메커니즘, 유압 현수 장치 등의 조합이 뛰어난 성능을 창출합니다. 중간에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방산기술전략가 박주현 씨와 실시간 연결이 가능합니다. 리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큰 화면에 박주현 전략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나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전략가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K9 바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현 전략가는 20분 동안 K9의 개발 역사와 기술적 특징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박주현 전략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9은 처음부터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버전은 AI 기반 사격 보정 시스템이 추가되어 더욱 정밀합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고 박주현 전략가는 모두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들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박 전략가님, K9의 향후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박주현 전략가가 답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무인 포탑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탄종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마지막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K9 바지라는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비용 효율성, 정확도, 내구성, 그리고 다양한 환경 적응성까지. 리들 본부장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토 훈련 프로그램에 K9 바지라의 성능을 참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여러 국가대표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클라라.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산 무기에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예측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될 것 같습니다. K9 바지라가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나토 브리핑 이후 일주일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베넷 분석관님, 프랑스 국방부에서 연락드립니다. 독일 방산 담당자입니다. K9 바지라 자료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유럽 각국은 K9 바질에 대한 정보를 원했습니다. 저는 리들 본부장에 승인해 기본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K9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네요. 역시 실전이 최고의 광고군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그날 오후 리들 본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군사대표단이 K9 바지라의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적극적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니. 리들 본부장이 계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이 K9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알렉스가 연락했습니다. 클라라, 록히드 마틴과 BAE 시스템즈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해요. 저와요? 왜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알렉스가 설명했습니다. K9 바지라의 기술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어 합니다. 다음 날, 저는 브뤼셀의 한 호텔에서 두 방산업체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대표가 물었습니다. 베넷 분석관님, K9 바지라의 기술을 우리 차세대 자주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하겠죠. 기술 협력이 이루어진다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측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AE 시스템즈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K9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에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회의 후 저는 박주현 전략객에 연락했습니다. 박 전략가님, 유럽과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K9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화상통화로 박주현 전략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주현 전략가가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실전에서의 성공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K9의 성능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베넷 분석관님, 한국 방문 계획은 없으신가요? 박주현 전략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희 생산시설과 R&D 센터를 직접 보시면 더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쁘게 답했습니다. 나토 측에 공식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다음 주 나토 본부에서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발표했습니다. 인도가 K9 바지라 백문을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슈미르에서의 성공이 결정적 요인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토 동유럽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도입한 K9 자주포의 추가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K-마이가미의 성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죠.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슈미르에서 시작된 작은 파장이 이제는 세계적인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시카고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제가 분석하는 무기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뭔데? 클라라. 아버지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한국이 만든 K9 바지라라는 자주포예요. 한국이 그래? 한국이 기술력이 뛰어나다더라. 아버지의 음성에도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해보니 정말 뛰어난 무기더라고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토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브뤼셀의 밤하늘이 별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 지형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들 본부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클라라, 한국 방문 요청이 승인됐어요. 리들 본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토 공식 대표단으로 다음 달에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술의 심장부를 직접 볼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리들 본부장님.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리들 본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 바지라가 세계 방산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K방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발표했습니다. 나토 훈련 프로그램에 K9 바지라의 기술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무기에 회의적이던 나토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계속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카슈미르 분쟁에서 K9 바지라가 보여준 실전 능력에 근거합니다. 특히 험악한 지형과 기상 조건에서도 6%의 명중률을 유지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알렉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해 왔습니다. 클라라, 미국 국방부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궁금해했죠. 알렉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K9 바지라의 기술을 참조하기로 했대요. M109 팔라딘 개량 사업에 한국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자국 무기 개발에 참조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렉스가 덧붙였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한화 디펜스 간 기술 협력도 문의 중이래요. 클라라, 당신의 분석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한 것뿐이에요. 그날 오후 인도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가 K9 바지라 백문 추가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계약이 카슈미르에서의 성공적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울 샤르마 대령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베넷 분석관님, K9 바지라 덕분에 우리 부대는 단 한 명의 인명 손실도 없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브뤼셀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기가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역설적 아이러니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억제력이 평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K9 바지라는 그 증거였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리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클라라,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었어요. 다음 달 15일에 출발합니다. 기대되네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K9 바지라의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다니.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리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죠.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잖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주연 전략객에서 화상 통화가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로렌스 분석관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루마니아에서도 K9 도입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네요. 박주현 전략가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두 베넷 분석관님의 객관적인 분석 덕분입니다. 카슈미르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세계에 알려주셨으니까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어떤 편향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기록했죠. 그리고 그 사실이 K9 바지라의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토 본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알렉스가 나타났습니다. 알렉스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어요. 중동에서 K9 바지라 대규모 수출 계약이 체결됐대요. 화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계약 체결 장면이 보였습니다. 알렉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K9 바지라 120문을 도입한대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도 K9의 성능이 인정받는 거죠. 이제 K방사는 유럽, 중동, 아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어요. 알렉스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 예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K방산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한국 방위산업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슈미르의 산악지대에서 울려 퍼진 K9 바지라의 포성은 세계를 울리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있을 한국 방문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K9 바지라가 탄생한 곳,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게 될 테니까요. 데이터가 증명했듯이 이제 한국은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분석가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K방산의 신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의 충격적인 한국 기술 성공 사례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저희 채널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K-테크의 다음 혁신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추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린 서술자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고 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